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도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AI 카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변화는 컨텐츠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가 사실은 거의 완전한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요. 사실 제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카메라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딜 놀러 가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사진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그 찍은 사진을 이제 받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사진이라고 하는 거,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를 어떻게 촬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몰랐고 그거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 이제 카메라 한 대씩은 다 갖추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동영상 촬영이 일반화되면서 캠코더 같은 것들이 일반 가정에 자기 아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캠코더를 이제 구입을 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캠코더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의 대중화 과정은 사실은 그리 최근의 일이라고 딱 얘기할 수도 없는 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카메라라고 하는 기기가 대중화 과정을 거쳐왔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얘기를 집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고 그랬지만 일상적으로 일반 이제 카메라 사용자들이 자신이 찍은 이런 사진이나 찍은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자기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돼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진하고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공유가 되면서 이제 그 사진과 동영상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나 그 다음에 방송사나 이런 프로덕션에서 근무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도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내 사진과 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창작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에 촬영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유통하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하는 게 너무나 쉬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사진을 너무 함부로 찍는다, 그냥 막 셔터를 눌러대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대중화된 컨텐츠 창작의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촬영을, 멋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카메라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된 스마트폰은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창작이 대중화된 시대에 저희가 한번 이제 고민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예쁘게 찍고 멋지게 전문가 수준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된 카메라가 모든 개인을 전문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을 그런 비장의 무기를 인공지능이 카메라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여기 옆에 슬라이드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인공지능 카메라가 카메라의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더 확대시켜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그리고 사용해서 멋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카메라가 촬영되는 피사체를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희가 어떤 사물, 뭐 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도 많이 촬영을 하곤 합니다. 이게 찍을 때 사실은 그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의 카메라 세팅,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찍을 때, 그러니까 인물 찍을 때 사람을 찍을 때 똑같은 거죠. 풍경을 찍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밤하고 낮, 그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역광에서는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건 사실은 많이 찍어 봐서 뭐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조금 차별화된 자기만의 노하우가 조금씩 다 전문가분들한테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촬영한 거를 이제 모방해서 촬영하다가 점점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촬영하는 피사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에서는 어떤 피사체를 찍어야겠다고 카메라를 거기다 이렇게 딱 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이 카메라가 이 지금 피사체가 어떤 거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이게 음식이다, 뭐 이게 사람 얼굴이다, 아니면 고양이다, 아니면 전체 풍경 사진이다,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거죠, 카메라가. 그래서 이 카메라가 내 찍은 피사체를 인식한다는 이걸로 인해서, 두 번째 제가 기능을 좀 써놨는데, 자동으로 최적의 설정을 카메라가 합니다. 이건 카메라에 내장된 인공지능이 카메라의 세팅 값이라고 하죠. 이건 노하우를 경험에 의해서 제가 얻게 된다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얻게 된 노하우나 이런 거를 카메라 안에 인공지능이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피사체를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딱 켜서 카메라를 거기다 대면, 이게 어떤 거다 인식을 하고, 이걸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세팅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면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 인물, 풍경, 그다음에 그 음식, 뭐 이런 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가장 최적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카메라 값이 세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를 위해서 따로 본인이 수동으로 세팅할 수 있는 영역도 뭐 지금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카메라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런 기능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맞춰준 가장 최적의 세팅 값으로 촬영을 하면 뭐 가장 의미 있는 그림, 의미 있는 촬영, 의미 있는 영상,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전문가 수준의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인공지능 카메라가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게 인공지능이 해결해 줍니다. 자, 카메라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은 요즘 보면 카메라가 4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렌즈가 4개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카메라 렌즈는 제일 처음 스마트폰에 렌즈가 당연히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개가 됐고요. 자, 이게 2개가 된 거는 하나의 피사체를 찍는데 2개의 렌즈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2개의 렌즈도 똑같이 찍고 그 2개의 렌즈에서 보여진 그 피사체, 찍으려고 하는 그림을 2개의 렌즈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카메라에서는 이게 관광 렌즈라고 해서 망원 렌즈라든지 이런 앞에 렌즈를 보통 아주 고가의 카메라에 끼고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망원 렌즈를 끼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스마트폰이 좀 어려움이 있죠. 물론 스마트폰용 그런 렌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줌인을 하거나 그러면 디지털 줌이 되면서 화질이 좀 깨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줌인을 잘 사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카메라가 2대가 되면서 하나는 타이트한 거, 하나는 풀샷으로 촬영한 다음에 이 2개를 매칭을 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카메라 3대, 4대가 서로 똑같은 피사체를 찍으면서 그 피사체의 먼 부분, 가까운 부분 이런 걸 다 같이 촬영을 해서 그게 최적의 결과물을 여러 개의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질도 높이고 그 카메라의 촬영 물의 퀄리티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 렌즈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결합을 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에도 인공지능의 기술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제 카메라로 정말 좋은 그런 품질의 사진, 그다음에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카메라가 발전하게 되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만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 창작물의 대중화 시대가 카메라의 발전, 카메라의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컨텐츠 창작이라는 분야에서 대중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서 컨텐츠 전체 영역의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폭풍의 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카메라에 들어온 그런 AI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 AI가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살짝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